아마 휴전 이후에 처음으로 1999년 6월 15일 연평해전에서 국계군의 함대, 해군 함대를 격파시킨, 애야 침몰시킨 당시의 하참 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합시다. 존경하는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종북 세력의 규모를 보면 대법원이 인정한 이적단체가 80여 개 되면 또 이들을 추종하는 핵심 세력이 3만 명, 추종 동조 세력이 300 내지 5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각종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일어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조사 결과를 유엔에 가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국가 위상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23일 여의도에서 한반도 평화포럼이라는 전 국정원장 임동원이가 공동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제안서를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천안함 폭침 사건이 아직도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조사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이건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그런 함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포럼에 참석한 얼굴들을 보면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한명숙 총리, 전 대통령 후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정세현, 이종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정권의 국가정책을 쥐고 흔들었던 그러한 고위 공직자들이었습니다. 11월 23일은 지난 2년 전 북한군이 연평도에 무차별 공격을 해서 우리 군인과 민간인에게 많은 피해를 줬던 날입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미국민의 피해를 입은 그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진주만을 상기하자, 진주만을 잊지 말자라는 대국민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지금도 하와이 히칸 공군기지라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공격을 당했던 그 기지에 사령부 현관에 가면은 Don't forget Pearl Harbor라는 구호가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을 주도했던 총리와 대통령 후보 등이 모인 그 자리에서 2년 전에 북한의 무차별 만행을 규탄하는 그런 성명이 당연히 발표되고 무고하게 죽은 우리 국민에게 위로하는 그런 말을 당연히 했어야 할 그러한 자리에서 왜 느닷없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있어야 했습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북한의 만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국민의 북한에 대한 그런 적개심을
다른 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천안함 북침 문제를 들고 나온 전형적인 종북 세력의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전 국정원장과 함께 국정에 임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행했던 이념적인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그대의 실체를 여러분에게 고발하라고 합니다. 임동원 하면은 햇볕 정책의 선도사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제게는 군의 대선배입니다. 군에 존경받던 그런 그분은 한때 공산주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내용으로 군 간부들을 교육했던 군사 전략가입니다. 그러한 분이 98년도 DJ 정부에서 외교 안보수석으로 들어왔을 때 내 생각에는 우리와 이념적으로 잘 맞아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상은 빗나가고 사사건건 정책적인 이념적인 그런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그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이 무력을 증강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공격받을까봐 겁이 나서 무력을 증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해야 되는데 PKO 수준으로 평화 유지군 수준으로 미군 무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북한군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동조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김동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주한미군의 그런 전력과 우리 군의 전략이 병합된 한미 연합 방위 전력에 의해서 오늘날 평화 안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998년 6월 동해안에 잠수정이 침투했습니다. 북한에. 그 잠수정이 언하에 걸렸을 때 임동원은 이 잠수정이 훈련 중에 기관모장으로 표기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적극 대응하지 마라. 이런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관계없이 이 배를 인양 납포했는데 그 인양 납포됐을 때 그 내부에 있는 승무원들이 자포를 해서 9명이 다 죽었었습니다. 북한은 이를 두고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배를 잠수정을 인양하지 않아서 그러한 희생자가 생겼다라고 우리에게 뒤집어 쓰였습니다. 여러분, 잠수함이나 잠수정은 은밀하게 해적을 침투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무기입니다. 이런 공격무기가 우리 영해를 침투했던 상황을 마치 기관모장으로 잘못 사고인 양 이를 호도하고 감찰하고 하는 그런 외교 안보수석의 정체성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 영상에 나온 것은 2002년도에 제2연평해전입니다. 제가 1999년도에 북한의 NLL을 사수하면서 교전이 했던 것은 제1연평해전입니다. 1999년 6월 6일부터 약 열흘 동안
북한의 꽃게잡이를 빙자한 경비정이 우리 NLL을 수없이 침범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적의 경비정이 2척이 나오면 4척, 4척 나오면 6척 이렇게 기동하면서 적의 침투를 적극적으로 차단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 배에 포를 쏘는 선제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이를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한 우리의 포격에 의해서 적의 배가 한 척이 깔아앉고 약 5척이 대파당하였으며 어뢰정 한 척이 반침몰돼서 인양해가는 그야말로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땐 53년 휴전 이래 남북 정규군 간의 전투에서 가장 큰 전승을 했던 그런 제1연평해전이라는 작전을 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며칠 후에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사무처장인 임동원이 주관으로 작전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임동원의 질문을 받고 이거 과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과정에 임동원이 말이 굴이 꼭 이렇게 했어야 했어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10여 척의 배가 서로 10여 분 동안에 포탄을 주고받는 그런 전투 행위가 벌어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의 국가 안보는 군대만 지킬 수 있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 국민이 그러한 종북 좌파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앞장서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날 수없이 많은 역경을 거쳐왔습니다만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서 국가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앞으로 종북 세력 척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